자, 오늘 국내 시장 벌써 3,010포인트까지 내려오면서 마감을 했습니다. 네. 1월 둘째 주부터 국내 시장, 뉴욕 시장 모두 쉬어가고 있는데요. 본부장님은 좀 어떻게 지켜보셨나요? 네. 자, 전반적으로 글로벌 시장 한마디로 조정을 보이는 구간이 둘째 주에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주에도 조정 양상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전형적으로 뉴스에 판다 이런 모습이고요. 지금 바이든 대통령의 부양 정책이 발표가 됐었죠. 그리고 또 한국의 옵션 만기도 지나갔었고, 그리고 또 유동성 데이터들도 나왔는데 안정적인 모습을 보여줬는데도 불구하고, 또 은행들의 실적이 발표가 됐는데 좋게 나왔는데도 불구하고 네. 시장이 이렇게 조정을 받고 있습니다. 자, 그만큼 이 첫째 주의 상승폭이 높았기 때문에 어느 정도 조정이 필요했던 시기다라고 얘기는 할 수 있겠습니다만, 어쨌든 투자자들의 마음은 상당히 불안할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여기에 지금 미국 지수 추이 분석 나와 있는데, 지난주 보시면은 다우가 0.9%, 대부분이 1.5% 하락을 했고요. 다행스럽게도 스몰캡만 플러스 1.5% 상승을 하면서 시장을 끝내줬습니다. 전체적으로 지난 2주간의 전반적인 시장 흐름 한번 볼까요? 보시면은 가장 상승폭이 컸던 국가가 어디냐? 예, 베트남으로 올라오고요. 베트남이 또 잘 올라오더라고요. 네, 그리고 그 다음이 미국의 스몰캡, 계속 말씀드리지만 여기에 코스피가 조정을 받긴 했습니다만 어쨌든 코스피 3등, 그리고 이제 인도네시아, 러시아 등등의 순서가 나오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유럽 시장 쪽이 생각보다 좀 괜찮게 받쳐주는 모습도 나오고 있습니다. 어쨌든 이렇게 시장의 변동성이 나타나다 보니까 지금부터는 어떤 전략을 펴야 될까 하는 질문들이 많으세요. 상당히 중요한 시기인 건 사실이죠. 이렇게 조정이 들어오다 보니까 앞으로 이 조정이 좀 오래 갈지, 아니면 여기서 추가적으로 더 많이 갈지, 어떤 분들은 10%, 20% 조정 뭐 이런 얘기까지도 합니다. 그래서 지금 이런 조정이 일어나기 시작했었을 때 차익 실현하고 빨리 빠져나왔다가 나중에 기다렸다가 다시 들어가야 되느냐, 아니면 이렇게 조정이 일어날 때 매수를 해야 되느냐 하는 질문을 많이 받게 됩니다. 근데 저희가 내리는 결론은 지금 적어도 숫자들을 놓고 판단한다면 이렇게 조정이 일어날 때 이를 기회를 삼는 게 맞고, 기다리기보다는 조정이 일어날 때 적극적으로 매수하는 전략이 오히려 더 적절하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물론 지금 저희가 들여다보고 있는 지표들의 변화가 반대로 가기 시작했다, 그러면 좀 다른 얘기가 될 수 있겠습니다만, 그렇다면 제가 틀릴 수도 있겠습니다만, 어쨌든 지금까지의 숫자 확인으로는 이 조정이 정말 좋은 기회는 맞다 생각이 듭니다. 네. 자, 그럼 우리가 정말 든든하게 생각하고 있었던 게 바로 유동성 아니겠습니까? 네. 둘째 주를 보내고 난 지금 시점에서 유동성 지표 흐름도 한번 점검을 해볼까요? 네, 그러시죠. 자, 유동성 지표를 보고 있으면 2주 전만 하더라도 조금 걱정을 했어요. 왜냐하면 증가율이 굉장히 높았다가 다시 좀 떨어지는 네. 모습을 보여줬었거든요. 그런데 지난주 숫자 보시면 여기에 지금 나와 있는데, 이제는 앞자리가 6에서 7로 바뀌었습니다. M1 증가율이 이제는 자그마치 70.8%, 거의 한 5주 가까이가 60%대였는데 이제 또 튀어 올랐어요. 여기에 또 M2 증가율이 25%대에서 24%로 떨어지는 듯 했으나 또다시 올라서 그러네요. 다시 또 25% 수준이 나오고 있습니다. 매번 말씀을 드리지만 우리가 이제 주식시장의 흐름은 M2가 많이 결정을 한다. 그러니까 M2 증가율이 계속 올라가거나 높게 유지가 되면 이 시가총액 나누기 자기자본, 그러니까 네. PBR이라고 하죠. 이 숫자가 높아질 수밖에 없다라는 얘기를 많이 해드렸는데, 지금 저렇게 높은 M2 증가율이 나오고 있다는 것은 그만큼 펀디멘탈적이 아닌 부분인 유동성인 부분은 굉장히 괜찮다. 그래서 유동성만 놓고 보면 우리는 당연히 조정이 있을 때 투자를 늘려야 되는 그런 타이밍이다 말씀을 드립니다. 유동성으로 본 미국 증시 상승 여력을 계산했더니 적어도 올해 9%대 이상 상승을 할 거다라는 예상이 나오고요. 또 길게 봤었을 때는 나스닥 같은 경우에 40% 이상, S&P 같은 경우는 27% 이상, 이런 숫자가 나옵니다. 그래서 현재 유동성만 놓고 보면은 걱정하실 필요 없다. 그러네요.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유동성 지표가 미국 증시 향후 상승을 예견해줬고 고로 지금은 적극 매수 구간이다라고 좀 정리가 될 것 같은데요. 그럼 또 유동성 부분에서 질문이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투자자분들이 아이러니하게도 제일 걱정하시는 게 경기 회복 기대감입니다. 네. 왜냐하면 그동안 전 세계적으로 돈이 풀리면서 막대한 유동성의 힘으로 위험 자산이 긍정적인 흐름을 보인 건데 이 경기가 정상 회복이 된다면은 유동성이 축소된다는 우려감이 좀 생기는 거죠. 자, 이 부분 지금 본부장님은 어떻게 좀 생각하시는지 궁금하네요. 네. 굉장히 중요한 건 모든 부분은 순서가 있습니다. 자, 유동성을 풀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경기가 회복이 돼야 되죠. 그리고 나서 유동성 축소가 나오는 거죠. 그렇죠. 네, 근데 아직 지금 경기 회복이 제대로 일어나지 않았죠. 네. 네, 그렇기 때문에 아직은 괜찮다라는 얘기 너무 해드리는 이른 거고. 걱정이다. 그렇죠. 그리고 경기는 그러면 더블 딥으로 가느냐 이 걱정도 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회복을 못할 거다 이런 걱정할 수 있는데 지금 현재 나오는 숫자를 보면 경기는 회복할 것이다가 맞습니다. 자, 그래서 우선 가장 중요한 여신 증가율 보면서 말씀드릴게요. 자, 여신 증가율이 왜 중요하냐면 여신이 늘어나고 있다라는 것은 그만큼 경기가 회복할 수 있을 가능성이 높아진다는 겁니다. 대출을 늘리고 있는데 경기가 뭐 집체로 갈 수는 없거든요. 그래서 지금 9.13%로 다시 증가 추세로 올라갔어요. 그러니까 많이 떨어졌을 때가 8%대 중반까지 떨어졌는데 지금 다시 9%대 위로 올라가고 있고요. 또 다른 숫자를 보고 말씀을 드릴게요. 장단기 금리차. 만약에 장단기 금리차가 계속 하락을 했다. 이러면 이제 경기가 침체로 갈 수 있는 걱정을 합니다. 근데 지금 보면은 오히려 올라갔고 어느 정도 높은 선에서 유지가 되는 듯해 보이죠? 즉 1%대 정도의 장단기 금리 차라는 것은 그만큼 경기가 앞으로 회복할 수 있는 가능성이 높아진다라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자, 여기에 또 OECD 경기 선행 지표를 한번 보실까요? 지금 미국도 그렇고 전체 OECD 전체도 그렇고 거의 이제 100 수준 근처에까지 올라와 있죠. 많이 빠졌다가 빠르게 회복해서 이제 안정을 찾는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런 경우라면 앞으로 점차적으로 경기가 회복을 할 것이다라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자, 그런데 만약에 경기가 너무 빠르게 회복을 하면 인플레이션이 너무 많이 올라가서 그러니까요. 유동성을 회수해야 되는 게 아니냐 이런 걱정을 하실 수가 있는데 지금 숫자 한번 볼까요? 인플레이션 숫자가 어떻게 되고 있는지. 빠르게 올라가지 않죠. 그러네요. 예, 안정적인 한 1.2에서 1.4% 정도 인플레이션 숫자. 여기에 이제 근원 인플레이션 한번 볼까요? 거의 움직임 없습니다. 1.6% 수준. 여기에 지금 인플레이션이 많이 올라가려면 아무래도 노동시장이 정말 좋아져야 되는데 지금 닷컴 버블이 일어났을 때 경제활동률 추이가 67.2%가 고점이었다면 지금 현재는 겨우 61%대 중반밖에 안 됩니다. 그러니까 너무 낮아요. 그러니까 그만큼 소비를 부추길 수 있을 만한 어떤 입장이 아니라는 거죠. 물론 소비가 좋아질 건 사실이지만 이게 과열이 일어나면서 인플레이션이 크게 치고 올라갈 정도 수준은 아니다라는 말씀을 드리겠고요. 또 최근에 나왔던 실업수당 청구권자 수도 보시면은 큰 폭으로 상승을 했어요. 그죠? 그만큼 아직까지는 노동시장이 완전히 안정화를 찾지를 못했다. 그렇다면 이것이 인플레이션과 빠르게 연결되기는 어렵다라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이제 최근에 코로나19 사태 한번 보시면은 신규 감염자 수 아직도 높고 또 일일 사망자 수도 굉장히 많이 올라갔다가 지금 조금 떨어지는 거지만 어쨌든 아직까지는 전반적으로 이 경기가 빠르게 회복하기보다는 안정적으로 천천히 회복할 가능성이 더 높다라는 게 말이 된다 생각이 듭니다. 즉 2021년을 결론을 내리자면 완만한 경기 회복에 완만한 물가 상승률,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골디락스 구간이 이어질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라고 말씀드립니다. 모든 것이든 뭐 갑자기 찾아오진 않겠네요. 골디락스 구간을 좀 예단을 해주셨고 그럼 전 사실 이 자료가 제일 궁금합니다. 유동성 자료와 더불어서 1월 셋째 주 국가별 잔존 가치 모델 상승 여력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할까요? 네, 자 우리가 지금 왜 조정이 일어날 때 매수를 해야 되는지를 얘기해 드리는 부분에 있어서 가장 첫 번째 포인트가 유동성이 좋다. 자, 그다음 또 두 번째 포인트가 여러 가지 경제 지표를 놓고 봤을 때 경기는 회복할 것이다. 자, 그럼 이제 세 번째로는 결국 실적이 어떻게 될 거냐. 그렇죠. 중요하죠. 그게 펀더멘탈입니다. 근데 지금 우선 선진국을 한번 볼게요. 자, 선진국의 상승 여력이 저기 쭉 나와 있는데 이 숫자들은 아주 지금 높게 나오고 있어요. 여기에 지금 도표로서는 안 나오고 있는데 뭐가 중요한 숫자냐면 지난 첫째 주와 둘째 주의 실적 전망치가 어떻게 변했느냐가 굉장히 중요해요. 근데 실적 전망치가 첫째 주에도 올라갔고요.
또 둘째 주에도 또 올라갔습니다. 그러니까 계속적으로 앞으로 이익이 좋아질 거다라는 예상이 지금 들어오고 있다는 거죠. 그럼 펀더멘털이 점점 좋아지고 있는 그렇죠. 거죠? 그러니까 이익이 좋아지고 있다는 것은 그만큼 상승 여력이 올라가는데 시장은 빠졌어요. 자, 그러면 이거는 기회가 되는 거죠. 그러네요. 만약에 시장이 빠지는데 똑같이 이익 전망치도 빠지고 있다. 자, 이러면 그거는 차익 실현을 해야 될지도 모른다라는 걱정을 하게 되겠지만 네네. 지금은 그렇지가 않다라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이제 선진국의 지금 상승 여력을 보면 가장 대표적인 좋은 지수가 미국의 중소형주, 러셀 2000, 그리고 또 미국의 나스닥 100, 나스닥이 나옵니다. 그래서 미국을 투자할 때는 이 바벨 전략, 즉 중소형주와 나스닥을 투자하는 전략을 쓰고요. 그 이외에 지금 국가별로 올라오는 게 독일, 이탈리아, 뭐 영국, 또 핀란드, 유럽 전체, 스웨덴, 프랑스 다 15% 이상의 상승 여력이 나오는데 다 유럽 쪽이죠. 그러네요. 그래서 미국은 발배 전략을 쓰고 또 유럽은 적극적으로 투자를 하고 또한 지금 상승 여력이 선진국이 이제는 신흥국보다 더 높게 나와요. 그만큼 최근에는 뭐 달러 약세 따라서 신흥국 더 많이 사고 선진국은 팔자 뭐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하시는데 저는 그 전략보다는 선진국에 지금 초점을 맞추고 달러의 안정적인 추세를 예측하는 게 더 맞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그러면 신흥국은 어떤지 한번 볼까요? 신흥국의 궁금합니다. 상승 여력도 지금 보시면은 가장 높은 국가가 대만, 그다음에 베트남, 한국 큰 변화 없죠? 그러네요. 계속적으로 이렇게 세계의 대표적인 국가들이 좋아 보입니다. 여기에 최근에 인도네시아, 브라질, 러시아들이 올라와요. 근데 이 국가들은 또 원자재 강대국인데 상승 여력이 좀 올라오고 있어요. 그만큼 최근에 어떤 원자재 가격 상승 부분이 실적에도 긍정적인 요소로 작용을 하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한국 지난주보다 더 오른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3,600에서 3,635니까 네. 조금 더 올랐습니다. 그만큼 지금 실적이 계속해서 예상 전망치들이 올라가고 있다라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시점에서는 우리는 뭐 선진국을 투자를 하든 신흥국을 투자를 하든 기본적으로 실적이 나아지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서 우리가 이런 조정을 투자 기회로 삼아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또한 여기서 지금 뭐 어느 정도의 비중으로 가져가야 될지 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저는 계속 말씀을 드립니다만 선진국 70, 신흥국 30 정도의 전략이 좋고요. 여전히 유효한가요? 네, 이 안에서도 미국을 60%, 그다음에 유럽을 한 10% 정도, 그다음에 아까 보여드렸던 신흥국 3개 국가에 대한 투자를 전체 포트폴리오의 한 25% 정도, 나머지 5%를 아까 좀 올라왔던 브라질이라든지 러시아라든지 인도네시아 같은 어떤 이 원자재 강대국들 이런 식으로 좀 다양하게 분산을 하면 좋은 실적이 나오지 않을까, 좋은 투자 수익률이 나오지 않을까라는 기대를 가지고 있습니다. 자, 정리를 해보자면은 유동성 지표, 펀더멘털 측면 모두 다 좋아지고 있기 때문에 선진국, 신흥국 모두 추가적인 상승룸은 더 확대되고 있고 이 가운데 본부장님은 시가총액을 기준으로 포트 내에 선진국 70% 그리고 신흥국 30% 포션이 좀 적당해 보인다라고 정리가 좀 되겠습니다. 자, 코스피 밴드도 상당히 높아진 만큼 이제 투자 매력도가 좀 높아진 업종이 궁금한데요. 네. 업종 탑픽 코스피 내에서는 어떤 걸로 보고 계세요? 네. 사실 오늘 방금 뭐 시장이 많이 흔들렸어요. 네. 그러다 보니까 정말 많이들 불안해들 하실 겁니다. 그러니까요. 그리고 뭐 일부에서는 이게 3,000이 완전히 깨지고 뭐 2,600까지도 갈 수 있다. 뭐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고 참 여러 얘기들이 분분합니다. 특히 이제 막 시작하시는 분들도 계시기 때문에 더 멘탈이 흔들리시는 것 같아요. 네, 그렇죠. 그런데 제가 판단하기에는 지금 아까도 보여드렸지만 펀더멘털적인 부분이 나빠 보이지가 않아요. 그래서 계속적으로 펀더멘털이 좋아지고 있는 상황에서의 조정은 좀 여유를 가지시고 보셔야 돼요. 네. 물론 조금 기다렸다가 사셨으면 좋았을 뻔했습니다만 그건 아무도 모르거든요. 정확하게 그쵸. 타이밍을 정확하게 잡기는 어렵고 그렇지만 적정 가치 대비해서 어느 정도 저평가되어 있느냐는 중요합니다. 여기 나와 있듯이 지금 보시면 코스피의 적정 가치가 한 3,635포인트 정도. 그러니까 지금보다는 적어도 한 15%에서 20% 정도 더 상승해야 되는 그런 여건이다라고 말씀드리겠고 또 코스닥도 지금 한 1,080포인트 정도 그러니까 지금보다 두 자릿수 정도 상승을 해야 된다라고 답이 나옵니다. 그만큼 지금 펀더멘털적인 차원에 있어서는 상당히 괜찮다고 말씀을 드리겠고요. 그다음에 여기서 더 중요한 부분은 사실
대형주 위주의 투자 패턴이 중요하다라는 얘기를 해드리고 있어요. 또 미국과는 다르네요. 다르죠. 그만큼 펀더멘탈이 좋아지고 있는 또 수출 중심적인 어떤 기업들, 산업들에 초점을 맞춰야 되는데 우리가 얘기하고 있는 단어가 전반신, 여기에 이제 언바라고 해서 업종으로 얘기하자면 전기차 배터리, 반도체 장비, 신재생 에너지, 그다음에 언은 언택트 산업, 바는 바이오 업종 이렇게 입에 다섯 잘 개. 붙지는 않네요. 네, 전반신만 입에 잘 붙습니다. 아, 그래요? 네. 네, 뭐 아무튼, 네, 어쨌든 이런 업종들에 대한 중요한 종목들, 가장 대표적인 종목들을 투자하시면 좋다고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러면 대표적인 종목들 뭐가 있을까요? 한번 보실까요? 보시면은 이제 우리가 돌려본 잔존가치 모델상 매력도가 가장 높은 종목으로 따지자면 순서대로 보면 이제 SK 하이닉스, 한화, 기아차, 하나솔루션, 원익 IPS, 에코프로비엠, LG 화학, 뭐 네이버, 그다음에 쭉 내려와서 또 모비스, 그리고 현대차, 삼성전자, 현대에너지솔루션, 카카오, 삼성 SDI 이렇게 쭉 있는데 보시면 가장 높은 쪽이 세 자릿수 상승 여력, 그리고 가장 낮은 것이 21% 상승 여력이고, 그러면 이렇게 전체적인 모든 대형주들의 상승 여력이 아까 보여드렸던 코스피보다 더 높고 코스닥보다 더 높잖아요. 네. 그래서 우리는 지금 선택과 집중이 중요한 시기다. 그래서 우리나라의 가장 대표적인 업종과 가장 대표적으로 경쟁력이 있는 업종 안의 종목들은 그만큼 투자할 가치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전반신 언바 SK하이닉스가 현재 상승 여력이 124%로 지금 꼽히고 있습니다. 자, 그럼 이번에는 미국 증시 지수와 또 그 안에서 유망 ETF의 잔존가치 모델상 상승 여력도 한번 점검을 해보도록 할까요? 네. 자, 우리가 이 미국 시장에 대해서 적어도 전체 포트폴리오의 한 60%는 투자하셔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어요. 좀 많은 분들이 신흥국 70%, 중국 70% 사야 돼. 그리고 미국은 10%로 줄여야 돼. 뭐 이런 얘기도 하셔요. 네, 요즘 중국 좀, 많이 좀 말씀하시더라고요. 너무 그건 과한 전략이고요. 매번 말씀을 드립니다만 천천히 하셔도 됩니다. 네. 그래서 미국의 비중은 전체적으로 60%는 들고 가셔야 된다고 말씀을 드려요. 그러면 미국 안에서도 지금 모든 걸 다 살 수는 없잖아요. 네, 그쵸. 그래서 우리가 어떤 적절한 전략이 필요하다고 말씀을 드리는데 그게 이제 바벨 전략이라고 해서 가장 큰 성장을 가지고 가는 뭐 나스닥이라는 나스닥 100쪽, 그 다음에 또 가장 가치주들이 많이 포진되어 있고 경기 회복에 민감한 중소형주, 이렇게 해서 이 두 개를 적극적으로 들고 가는 게 좋다라고 말씀드립니다. 여기 보시면 이제 러셀 2000을 추종하는 IWM의 상승 여력이 자그마치 45.6%가 나옵니다. 그만큼 상당히 높다라고 생각이 들기 때문에 이쪽 비중을 전체 포트폴리오 20% 정도 들고 가는 게 좋겠고요. 그다음에 이제 나스닥 쪽을 보시면은 상승 여력이 한 32.8% 나오니까 이쪽도 초점을 맞추시는 게 좋겠습니다. 지금 IWM이 러셀 2000을 추종하는 ETF인 거죠? 그렇습니다. 네. 자, 그러면 그 이외에 다른 미국 지수들의 상승 여력을 한번 볼까요? 보시면은 다우존스가 한 10%대 정도 나오고요. S&P가 8.5%, 나스닥이 한 14% 정도 나옵니다. 그러니까 순서대로 따지자면 S&P가 가장 낮고 네. 나스닥이 가장 높은 순서라고 말씀을 드리겠고요. 그다음에 아까 중소형주라고 얘기했는데 그 중소형주 안에서도 성장이 있고 가치가 있어요. 그래서 그럼 성장과 가치를 한번 나눠 볼게요. 보시면은 성장의 상승 여력은 24%대. 반면에 가치의 상승 여력은 55%대. 저 안에서도 이렇게 나뉘네요. 그렇죠. 그래서 저는 중소형주 위주로 투자할 때는 가치주 위주. 오. 근데 대형주 위주로 투자할 때는 성장주 위주. 이런 식의 약간의 어떤 바벨 전략을 적절하게 펴는 것이 좋겠다라고 굉장히 디테일하고 좋습니다. 네,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안에서도 또 좀 더 디테일하게 들어가 볼까요? 좋습니다. 네. 그죠? 자, 그러면 우리는 이제 업종 투자가 중요하죠. 네. 예. 성장도 성장이고 뭐 가치도 가치인데 그 안에 또 업종들도 중요하니까 그렇죠. 저희가 돌려보는 정말 많은 ETF들의 상승 여력을 보고 1등부터 20위를 쭉 뽑아봤어요. 자, 보실까요? 역시나 속스가. 예, 자, 속스 반도체죠. 2등 SMH 또 반도체입니다. 1, 2등이 상승 여력이 저렇게 높은데 다 반도체예요. 그럼 반도체 초점 맞추셔야 되겠죠. 3위가 IBB 바이오입니다. 그다음에 4위가 태양광이죠. 그다음에 이제 5위로 올라오는 게 이제 가치 관련된 USMB라고 하면은 저거는 이제 저변동성 가치주들이 많이 모여 있는 그 ETF고요. 그다음에 6위는 PBD 신재생 에너지,
그다음에 7위가 XLB인데 헬스케어인데 보통 헬스케어를 가치로 볼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바이오적인 신약이 아니라 헬스케어 어떤 소비와 연결되는 쪽도 연결이 있으니까 그래서 가치로 보고요. 그다음에 UGE라는 거는 흔히 말하는 미국의 소비 관련된 주식들을 모아놓은 ETF입니다. 또 당연히 가치고요. 여기에 이제 그 다음에 9등 아이페이가 전자결제, 그리고 LIT는 전기차 배터리나 관련된 부품 관련된 쪽. 자, 이렇게 쭉 10개를 보면은 3개가 가치고 성장이 7개. 그러네요. 그 안에서도 업종은 반도체, 바이오, 신재생에너지, 그다음에 전자결제, 전기차 이런 쪽이 성장. 가치로는 저변동성, 헬스케어, 소비 이렇게 나누어진다라고 말씀을 드리겠고요. 또 11등부터 20위 한번 볼까요? 보시면은 GRID, ICLN 저게 다 신재생에너지. 그다음에 IWN 뭐였죠? 아까 예, 중소형주 중소형 가치. 그다음에 이제 FBT 바이오, QCLN은 대체에너지. 그다음에 FNGO는 저거는 이제 대형 팡마가 종목들, 성장들. 그다음에 DSI가 뭐냐면 우리가 흔히 얘기하고 있는 요즘에 ESG 산업 아시죠? 네. 뭐 그만큼 이제 환경 보호, 뭐 지배 구조 이런 쪽, 친환경이 많이 친환경 쪽, 예, 배분이 되어 있네요. 그렇죠. 여기에 이제 로보라는 것은 그만큼 AI 쪽. 그다음에 FIBG는 5G 관련된. 그리고 마지막으로 롬은 IT. 예, 그래서 여기서 보시더라도 성장과 가치가 잘 배분이 되어 있는데 그래도 성장 쪽이 더 큽니다. 네. 예, 그래서 지금 우리가 가장 적절한 전략이라고 얘기하는 것은 성장에서 대표적인 업종들, 반도체, 바이오, 신재생에너지 이런 쪽. 그다음에 가치로 따질 때는 소비 관련 쪽, 헬스케어 관련 쪽, 뭐 이런 쪽으로 초점을 맞추시면 제가 볼 때는 올해 굉장히 괜찮은 미국 투자 수익률을 올리시지 않을까라는 기대를 가져봅니다. 올해 전반적인 거시적인 부분부터 구체적인 포트와 또 ETF 내 그리고 업종 부분까지 꼼꼼하게 짚어봤습니다.